내 집 마련 힘들게 하지 말고 임대주택 살기를 바랍니다. 예. 가분개들이. 그렇죠. 이것도 원래부터 뭐 좌파들의 생각인데요.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일단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정책금융이나,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정책금융이 별로 없었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책금융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 예, 그러니까 특례. 지금 뭐 특례라는 제도들이 보금자리 특례, 특례 보금자리 론, 그 다음에 지금 신혼 특례 이런 것들이 다 윤석열 정부 때 나온 거지.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은 뭐 생애 최초는 있었던 것 같고요. 대부분 그런 이제 아주 특례는 거의 없었었어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를 선호하는 것보다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거를 원하죠. 그래야지 이제 불만도 생기고. 임대주택에 여러분 한 10년 거주해 보시면 되게 힘들어요. 그게 노후도가 굉장히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10년만 지나면 일반 분양주택 한 20, 30년 된 것처럼 너덜너덜해져요. 그런데 전화하면 빨리 안 오거든요. 고치지로 안 해주고. 그리고 내 맘대로 고치지도 못해요. 아니, 임대주택에는 사는데 내가 이제 뭐 천장에 등 같은 것들을 교체하는데 LED로 교체하면 훨씬 낫거든요. 그런 것도 다 허락받고 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임대주택은 물론 뭐 바닥에 뭐 도배장판 하는 거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요. 뭔가 이렇게 교체하고 이러는 거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면 그 되게 불편하신데 어쨌든 편안하게 임대주택에 거주하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기본주택이라고 해서 이재명 씨가 예전에 했던 주택이 있습니다. 그거를 아마 상당히 공급하려고 하겠지만 뭐 공급은 못하고 갈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임대주택은 늘리는 방향. 이게 원래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뭐 5%는 훌쩍 넘긴 했는데 아직 10%는 안 되거든요. 근데 예전 공약 사항을 보면 10%까지 늘리겠다. 이게 이제 공약 사항이니까요. 지금 여러분 서울은 입주하는 거의 한 반은 임대주택이에요. 역세권 청년주택, 뭐 무슨 보금자리 주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늘려놨거든요. 역세권에 갑자기 막 확 들어서고 이러는 거는 대부분 한 동짜리 아파트 들어서는 거는 대부분 정부 임대주택이 많거든요. 그리고 역에 붙어 있습니다. 예, 역세권 맞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뭐 이런 것들 많이 저희 이제 강서지점이 화곡 우장산역에 있는데 거기도 뭐 해링턴 플레이스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 임대주택들을 계속 아마 좋은 요지에는 짓겠죠. 근데 서울은 한계가 많잖아요. 땅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 지방에 좀이나 수도권에 좀 지을 수 있겠지만 서울은 한계가 많겠죠. 근데 어쨌든 계속 이제 임대주택 거주 또는 재건축할 때 공공기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임대주택을 더 짓게 하거나 아니면 뭐 도서관 지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기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임대주택은 계속 공급하려고 하겠죠. 저는 그게 좀 제일 신경 쓰이더라고요. 재개발 재건축할 때 이 임대주택 비율에 대한 걸 굉장히 강화하지 않을까. 예, 그거는 1기 신도시 재건축부터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1기 신도시 재건축? 분당이요? 예, 분당부터 아마 지금 분당은 아직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부터 공공기여를 더 빼는, 지금 5%, 그러니까 대지지분을 5% 내놓는 게 최대의 공공기여거든요. 근데 그거를 플러스 알파를 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돈 버는데 더 내라.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준의 세금이 아니고, 그죠? 더 세금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공공기여를 많이 하는 건 세금을 더 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어차피 저기다가 도서관 지어주면 내 표가 많이 오는데, 도서관 지을 돈이 없다 그러면 니 보고 지어라. 여기 있는 애들 보고 지어라 하는 게 공공기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더 늘릴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그러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흔들리겠죠. 예, 사업성 없어지고 뭐 이러면 또 그 비대위 같은 데 생겨가지고 뭐 왜 공공기여를 5%나 해가지고 더 늘리라고 하니까 더 문제됐지 않냐 이러니까 치고받고 또 싸우고 이러면서. 근데 1기 신도시는 2027년에 착공인데요. 그거는 일단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공급 차원에서 보면 이 1기 신도시 재건축은 고려 안 하시는 게 2030년까지 고려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이 키를 쥐고 있는 건 지자체장 아닙니까? 그렇죠. 지자체장이죠. 근데 그걸 국가에서 막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공공기여를 이제 늘리는 거 이런 거는 가능하죠. 가능해가지고 법을 바꿔버리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버리면 그 지자체장 욕을 하겠지만 누가 이재명 씨한테 욕을 해요? 다음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힘하고 다르죠.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재건축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결정하는 거예요. 세밀한 거는 그분들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바뀌고 서울시도 이제 국힘에서 계속 한다 그러면 아마 재건축은 속도를 내는 형태, 그죠? 그리고 기존의 전 시장인 뭐 오세훈 시장께서 해놓으신 신통기획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은 그냥 갈 수 있겠지만 만약 민주당으로 바뀐다 이러면
재건축은 서울은 이제 진짜 힘들어질 거예요. 박원순 씨 같은 분이 나올 거니까 뭐 또 한 10년 동안 재건축 재개발은 거의 건드리지 않겠죠. 인허가 안 내주고 뭐 그냥 벽에다 페인트 칠해라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지자체장들은 어떻게든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당연히 하고 싶어 하고 국회의원들도 분당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 일기 재건축을 못하게 만들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로 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대로 이제 가기는 좀 민주당에서는 안 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공공기여를 더 이제 확보하는 수단인데 그럼 사업성이 무너지거든요. 뭐 너 돈 벌 건데 한 1억 더 내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1억 더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1주택은 용인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다주택은 아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상담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주택수를 모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뭐 그냥 버티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예, 그건 뭐 본인들이 사정에 따라서 다르게 결수할 수 있는 건데요. 어쨌든 1주택은 똘똘한 채로 가야 될 거고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 다주택은 아주 조심하셔야 될 가능성이 크죠. 예, 그래서 다주택은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하지만 아니, 좌파들 생각은 내로남불이에요. 좌파들 생각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본인들은 법 위에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하는 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법 위에 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윤리적으로 굉장히 고결하다.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민주당처럼 PC라고 그러죠. Political Rightness, PR입니까? Rightnes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윤리적으로 자기는 굉장히 뭐 제대로 됐다라고 판단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판단을 해요. 판단을 해서 법보다는 자기가 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내로남불인데 본인들은 괜찮은 거예요. 왜? 난 법 위에 있기 때문에 뭐 내 정도 하는 건 괜찮다. 옛날에 왕이 뭐 사람 죽이는 게 문제 없잖아요. 왕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조금 전제군주 스타일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법 위에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윤리적으로 나는 올바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주의거든요. 미국의 민주당도 비슷한 친구들이 많아요. 보면 뭐 사람의 인권은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뭐 트랜스젠더 금복은 얘 해달라는 다 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파들은 그렇지는 않죠. 이게 뭐 생물학적인 성이라는 건 명확하다고 생각하고 법을 어기는 나쁜 놈이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나쁜 놈은 좀 구박해도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좌파들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돈 벌어도 되는데 내 말고 다른 놈은 돈 벌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부동산으로 돈 벌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내로남불인데 이 친구들은 그 내로남불은 아니고요. 자기는 법 위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요번에 뭐 헌법재판소 이렇게 마사지 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제 당선되는 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뭐 옆에 조금의 뭔가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뭐 사소한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면 이상한데 이게 좌파를 알고 나면 이해가 되실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국민의 절반이 지지하는데요. 절반 중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긴 한데요. 뭐가 뭔지를 몰라서 지지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많긴 한데요. 뭐 어쨌든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일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이 말이 너무 좋잖아요. 기본소득. 그러니까요. 그런 말들을 하면 혹하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였고요. 뭐 모든 걸 다 장악할 수 있죠. 언론도 장악하고 뭐 다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일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이 말 자체가 너무 이제 강력해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일 안 하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뭐 일단 잘 먹고 잘 살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공약이에요. 빌공짜의 공약입니다. 네, 근데 그냥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냥 뿌려가지고 그러려니 생각해서 내한테 표 찍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 이러는데 그 너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양극화 시켜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내 표는 확실하게 30% 40%를 가지고 나머지 이게 중도층도 헷갈리는 친구들을 계속 꼬셔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 정책을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하긴 한데 포퓰리스트로 입장에서 볼 때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표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쓰는 거죠. 25만 원씩 준다는데요? 그러니까 25만 원 준다 그러면 좋아하죠.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25만 원 주면 하루 술은 먹을 수 있잖아요.
술 먹고 난리겠지만 어쨌든 괜찮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 전세제도 없어져야 한다. 예. 왜 전세제도가 없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단 집을 마련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전세에서 매매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 한 50% 가까이 돼요. 전세가 특히나 내가 자기 자본일 경우에는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가는 게 아주 쉬워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한 60%, 지방은 60, 70%고 서울도 한 5, 60%는 되거든요. 그러면 특히나 이제 적은 평수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몇 억만 더 보태면 매매로 넘어가는데 그거는 뭡니까? 대출 받으면 그냥 바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없애버리면 월세가 있으면 월세라서 매매로 넘어가는 비중은 한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전세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세를 통해서 집값이 오르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뭐 집값이 오르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너무 많이 오르면 그 본인 지지층들이 싫어하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전세는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관련 정책들을 계속 쓸 가능성이 크죠. 이게 뒤에서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관련 정책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또 더 늘리는 거죠. 10년 전세 보장. 10년 전세 보장하면 전세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이제. 이 집은 내 겁니다. 그렇죠. 사는 놈이지. 한 두 번 하면 20년인데 그러면 지금 30, 40대도 이미 5, 60대가 되는 거고 지금 60대, 70대 집주인들은 어떤 집주인은 죽었을 거예요. 한 20년 되면. 그러니까 이게 전세라는 걸 아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전세 그냥 무한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아니면 10년 전세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세를 무력화시키는 좋은 제도라고 봐요. 본인들 판단할 때는. 네, 그렇게 해버리면 월세로 상당히 빠르게 갈 거고, 그죠? 월세로 가면 정말 팍팍해져요, 삶이. 지금 월세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한 10억짜리 아파트는 월세가 200만 원 이상 나와요. 그래서 2.5% 정도 이제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네. 월세를 200만 원 내면 쓸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욕하는 거예요. 걔가 앉아가지고. 내가 월세 내고 나니까 돈 하나도 없는데 말이야. 정부에서 뭐 하고 있냐면서 욕하고 이제. 25만 원 내놔라. 그러니까 임대인 저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월세화로 급격하게 전환시켜 주는 것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좋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무섭다. 예, 그거는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고요. 전세제도는 아마 빠르게 이제 소멸될 건데 우리는 이제 보증부 월세죠. 그래서 외국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두 달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가지고 있지 우리처럼 1억에 뭐 400만 원 이런 월세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임차인을 그 스크린할 수 없거든요. 즉 임차인이 제대로 된 놈인지 아닌 놈인지 이게 자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달라고 하면 되지만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거든요. 집주인들이 아마 잘못하면 임차인이 소송하면 아주 곤란해질 거예요. 내 개인정보 달라고 하더라. 내한테 전세나 월세를 안 주기 위해서 뭐 괴롭히더라. 이렇게 해버리면 또 뭐 이상한 법에 걸어가지고 또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반대로 집주인 걸 막 다 내놓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집주인 걸 다 내놓는 거니. 외국에는 집주인은 안 내놔요. 아무것도. 내놓을 이유가 없죠. 월세니까. 한두 달치니까. 한두 달치 있는 거는 한두 달만 더 살면 끝인데 뭐하러 월세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전혀 집주인에 대한 스크린은 없어요. 대신에 임차인은 아주 철저하게 봅니다. 외국에는. 그래서 임차인 보고 정말 소득 원천 과세 우리로 이야기하면 원천 소득 증명세도 내라 그러고 직장 것도 떼오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해서 해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임차인 스크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뭐 보증금은 상당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300만 원이다 그러면 2년치, 이제 4년치라고 한다 그러면 1억 넘겠죠. 그죠? 한 1억 5천이나 2억 정도 되는 보증부 월세로 이제 가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월세 제도가 우리에 맞는 월세 제도로 바뀌겠지만 어쨌든 월세로 빠르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죠. 갈라치기. 예, 양극화되는 거를 좋아하죠. 네.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이러는 거를 저는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소위 해서 하위 20%의 아파트가 그러니까 상위 20%의 아파트가 지금도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건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규제 완화를 한 게 없다 보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즌2는 저 윤석열 정부에 가깝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정부는 이제 시즌1이 새로 시작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지금도 양극화는 엄청나게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양극화되는 거는 조금 더 벌어지지 않을까. 왜 양극화 되면 될수록 저 밑에 집주인들도 이제 완전히 갈리잖아요. 예전에는 오르면 다 같이 올랐는데 이제는 저 좋은 아파트만 오른다더라. 이러면 뭐 그 나쁜 아파트라는 건 없지만 어쨌든 가격이 낮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은 되게 불만이 많이 생기겠죠. 예, 그러면서 자기 편으로
많이 들어오겠죠. 예, 그래서 양극화되는 것도 저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이것 한다 저것 한다 했지만 제가 볼 때 그런 정책을 해서 양극화는 해소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계속 오히려 조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양극화되는 방향으로는 계속 가지 않을까. 그래서 부동산은 표를 얻는데 제일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는 생각을 좌파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걸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일단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그다음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